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대해 미국산 반도체 장비 반입을 무기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다고 평가했는데요. 미국의 이 같은 조치가 향후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의 지금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공장 내에 있는 이제 반도체 생산량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중국에 무려 7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는 중국의 시안과 수저우에 두 곳의 공장을 갖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우시, 다롄, 충칭 등 세 곳의 공장을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40%를 중국 시안 공장에서 만들고 있고요. 또 하이닉스는 D램 반도체 40%를 중국 우시 공장에서 또 낸드 플래시 메모리 20%는 다롄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만든 반도체의 40%는 중국이 사가요. 네. 여기다 홍콩을 포함하게 되면 50%가 이 수출 비중이 중국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만든 반도체를 이렇게 사줘야 되는데 반도체 산업의 특성이라는 게 24시간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제품의 경쟁력을 유지해야만 이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삼성과 SK는 통상적으로 보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최첨단 사양은 국내에서 먼저 양산해 보고 1년에서 2년 정도 시차를 두고 중국으로 기술 이전해서 대량 생산해 왔는데 갑자기 지난해부터 미국이 중국 내 반도체 장비, 특히나 미국 기술이 들어간 장비의 수출은 제한하겠다. 이제 카드를 꺼내들면서 우리가 이제 매년 이제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 반도체 기업은 중국 공장 가동에 필요한 물품을 일부를 이제 미국에서 조달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유예 조치가 이뤄졌고 이제 11일 종료 예정이었는데 어쨌든 정보 업계 모두 이제 미국과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갔던 상황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미국이 지난해 10월 11일이었어요. 현재 네. 시간으로 중국의 최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을 사실상 금지했는데요. 아니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동맹국 기업까지도 규제하냐라고 할 텐데 이 무슨 권리로 동맹국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느냐. 사실상 반도체 장비에 대한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그다음에 램 리서치, KLA 덴코와 같은 회사들이 전부 다 미국 장비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들 장비가 들어와야만 됩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이제 미국은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였어요. 기술 유출 방지 등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을 규제하겠다라는 거였고, 다만 이제 우리 기업들이 당시에 이제 지금 중국에 당장 공장을 갖고 있으니 1년 정도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달 이제 유효 기간 만료를 앞두고 대통령실 산자부를 중심으로 막판까지 유예 조치 추가 연장을 위해서 미국과 이제 협상을 진행해 왔고, 특히나 이제 협상 과정을 좀 들여다보면 지난해 5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잖아요. 네. 당시 그걸 계기로 해서 신설된 과가 있어요. 한미 국가안보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에서 이제 경제안보 대화 채널이 적극적으로 가동되면서 이런 이제 성과를 거둬냈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네, 결국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별도 허가 없이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겠다 이런 결정을 했고,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검증된 최종 사용자를 뜻하는 VEU로 지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거고 또 이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VEU는 예. Validate End User예요. 이제 검증이 돼 있다. 검증된 이제 최종 사용자다. 이 사람은 내가 보증을 하니까 매번 건별로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제 허가 면허 제도인데요. 네. 미국 정부가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로 지정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매년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이제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 한해서 지정된 어떤 품목의 수출을 일단 포괄적으로 이제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동안은 수출할 때마다 건별로 네. 매번 허가 절차를 미국에 받아왔는데 이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로 미국 장비 수출 통제가 사실상 무기한 유예됐다라고 이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한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신뢰를 방증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소장님이 보기에는 이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 어제 갑자기 이제 최상목 이 대통령실 이제 경제수석이 이걸 또 성과를 브리핑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현 정부 들어서 굳건해진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서 대응한 결과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한미 양국의 공감대도 이번 이제 미국 정부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우리 기업들의 세계 메모리 시장의 점유율, 생산량은 한 6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핵심 공급자이면서도 장비를 이제 사다 쓰는 수요자이거든요. 네. 이걸 무시하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됐음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이제 이미 관련 결정이 이제 통보가 됐기 때문에 통보 즉시 이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정부에서는 최근 반도체 수출 역시 살아나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반등할 거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실제로 분위기는 좀 나빠 보이지 않아요. 네. 지금 반도체 시장의 어떤 선행 지표라고 하면 메모리 현물 가격인데 현물 가격이 지난 9월 초부터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한 4%, 4.8%가량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반도체 D램이 주력 제품인데 이게 아마 지난해 말 2달러에서 올해 거의 3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러다가 9월 초부터 이제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고 있는데 지금 뭐 어쨌든 빅3 반도체 이 공급업체들이 감산했죠. 감산한 효과가 있고 또 재고가 소진된 것과 맞물려서 9월 초를 기점으로서 반등하는 추세인데 이런 건 9월 실적에도 나타납니다. 9월에 반도체 수출이 최근 1년 새 최대폭으로 늘었어요. 이 반도체 수출이 지금 100억 달러에 육박을 하면서 자 이렇게 되니까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턴어라운드하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사실 그동안 반도체는 지난해 10월 1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는 지난해 1월, 1월, 2월은 아마 40% 넘게 그래서 이제 60억 달러 안팎까지 이제 떨어져서 바닥을 다졌는데 그러나 이제 8월부터 9월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호조를 보이고 있는 양상인데 네. 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수출이 늘면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게 반도체 수출과 중국 경기였거든요. 중국에 대한 수출도 조금 괜찮아요.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서 대중 수출 회복세가 이제 확연해서 정부는 이런 추세로라면 네. 4분기에 이제 수출이 이제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 특히나 10월의 그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반도체 관련 미국의 다른 규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안심하긴 이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부분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매번 미국 눈치 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건 긍정적이지만 네. 그러나 두 가지 이제 규제가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제시하는 두 가지 규제가 여전히 걸림돌인데요. 우선 미국 정부가 정한 기술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사양 반도체는 여전히 중국 공장에서 제품 생산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SK하이닉스의 최대 D램 생산기지인 중국의 우시 공장에서 기존에 생산하던 기술 수준 이상으로 공장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또 하나가 뭐냐? 이게 더 강력한데요. 미국의 칩스법,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을 경우에는 규제가 더 강렬해요. 일단 초과 이익은 공유해야 하고요. 그리고 경영 기밀은 엑셀 파일로 공개해야 합니다. 여기다가 중국 내 공장 투자는 10년 동안 제한이 돼요. 만에 하나 실제로 중국 내 공장 확장을 원할 경우 첨단 반도체의 경우 5% 이상, 범용 반도체의 경우 10% 이상 확장할 경우에는 연간 이제 투자 가능한 금액이 10만 달러예요. 10만 달러 많아 보이지만 1억 3천만 원이거든요. 네. 이건 장비 한 개 구매도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제 중국 공장에서는 미국의 규제가 굉장히 촘촘하기 때문에 네. 점점점 발을 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횟수
어떻게 이제 매년 허가받는 유예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런 이제 촘촘한 규제를 어떻게 우리가 좀 풀어나가느냐가 더 관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의 수출 통제망을 계속해서 강화 조치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 반도체 기업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화웨이가 지난 8월 말에 신형 스마트폰을 내놨어요. 네. 이게 메이트 60 프로라는 신제품을 내놨는데 그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안에 고사양 반도체 칩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미국 정부가 고사양 반도체 칩은 수출을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나노급 이 자체 개발한 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규제가 너무 강해지니까 중국 정부와 기업들이 똘똘 뭉쳐서 칩 나노칩을 만들었다라고 자신들은 해명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건 불가능하다. 미국 기술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사실상 규정 위반인지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국 정부는 대중 반도체 제재 기조를 강화한다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이 미국과 이제 중국의 무역 분쟁이라는 게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다. 굉장히 장기전 성격을 띠고 있고 특히나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재가 더 강화된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도 공장이 있기 때문에 부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중국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최대 생산 기지이면서 수출국이에요. 그러면서 소비 시장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원천 기술도 필요하지만 중국의 소비 시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 네. 탈중국화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중국은 여전히 공략해야 될 대상국입니다. 예, 결국 일각에서는 이제 중국 내에 있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반도체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좀 보완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마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미중 패권 전쟁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예.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전망이거든요. 결국 이제 중국의 반도체 기술 억제에 대해서 미국의 강경 기조는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정말로 미국이 정말 첨단 반도체 부분에서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미국은 규제를 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미국이 이제 대중 반도체에 대한 제재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이상 우리가 중국 공장에서 투자를 더 확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중국 반도체 공장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륵으로 전략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럴 경우 반도체 업계에서는 자, 그러면 투트랙으로 가는 건 어떻겠느냐? 중국 공장은 기술 업그레이드 위주로 진행을 하고 대량 생산은 결국 한국이나 다른 국가로 이원화하는 방식도 좀 고려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 결국 이 중국 이 공장 설비의 경우에는 생산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되는 전철을 밟을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겠지만 좀 본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일각에선 여전히 반도체 단지 인프라에 대한 예산이 적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해외 같은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고요. 우리나라는 어떤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동안 이제 특수 물질, 반도체며 2차 전지의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수입 다변화하자라고 얘기를 해봤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의 필수 광물인 히토류 수입 여전히 80%는 중국산이고요. 또 2차 전지 광물에 필요한 것도 대부분 90%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중국이 만약에 이걸 수출 통제를 할 경우 그러면 우리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런 이제 이 희귀 금속에 대한 이제 수입 다변화를 통해서 다변화하는 전략을 또 박차를 좀 가해야 되겠고 특히 이제 미국의 이 대중 지제가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미국은 동맹국을 앞세워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간 지점에서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전략을 네.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